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또 5, 6학년 담임이 된 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새 책과 암탉 2마리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닭은 6학년 아이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교실에는 5학년이 17명, 6학년이 15명에 닭 30마리가 합세를 하니 그 수선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곧 알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이 다 자란 흰 레그혼이 푸드득 제대로 날지도 못하면서 날갯짓만 요란하게 하고 새책에 똥을 갈기지 않나, 창가의 화분에서 고개를 내미는 새싹을 쪼아먹지를 않나, 삽시간에 교실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도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 닭은 아이들이 푼푼히 모은 돈으로 산 닭이고 곧 알을 낳기 시작할 테고 그 알을 팔아 가을에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비용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문 선생님이 생각해내서 벌써 5년째나 계속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 산골 초등학교로 부임해 온 지도 5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산골 초등학교는 작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제일 작은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1분, 선생님이 3분, 학생이 66명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에 비해 넓은 운동장과 훌륭한 실습원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교일 것입니다. 문 선생님은 부임하자마자 그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다운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여비를 벌어서 여행을 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여비를 못 대줄 만큼 집이 가난한 아이들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 좋고 아름다운 산에 삼태기처럼 안긴 마을이라 농토가 넓진 않아도 기름지고 가뭄을 타는 일이 없어 집집마다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돈은 좀 귀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꼭 도시 구경을 하겠다면야 거둬놓은 나달이라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 줄 만한 성의쯤은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공부 잘하란 소리 대신에 닭 잘 기르란 소리만 한마디 해서 아이들을 일찍이 돌려보냈습니다. 문 선생님은 자기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만 닭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칠 자신만은 없었습니다. 6학년의 5명밖에 안 되는 여자애 중에서도 제일 키가 작은 귀염둥이인 봄매는 허리에 책볼을 동여매고 닭은 양팔로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깃털 속에 손을 넣으니 따뜻한 체온과 심장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닭도 앞으로 닥칠 새로운 생활이 불안한가 봅니다. 봄매는 식구 중 누구라도 봄매의 암탉을 구박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지레 벼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봄매네는 일손에 비해 농사가 많고 봄매 어머니가 유난히 깨끗한 것을 좋아해 닭을 한 마리도 치질 않습니다. 닭은 온종일 똥을 쌀 뿐더러 쉬지 않고 주둥이로 뭐든지 버릇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 채마밭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머니가 닭을 싫어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닭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봄매 오빠인 한매가 만든 닭장입니다. 한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고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6학년 때 2마리의 닭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매는 닭을 싫어하는 식구들 눈치가 보여 손수 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가두어 길렀었습니다. 한매는 지금 읍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읍내는 이 마을에서 20리나 되지만 한매는 건강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잘 다닙니다. 봄매는 오빠의 닭장에서 닭을 기를 생각을 하니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습니다. 2년 전 오빠가 닭을 기를 때 알밤 맞던 생각이나 저절로 키들키들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봄매는 오빠가 꼬박꼬박 모으는 달걀을 몰래 훔쳐서 삶아먹고 들킬 적마다 알밤을 얻어맞고 굴뚝모퉁이에서 울고 짜던 게 어제 일 같은데 벌써 6학년이 되어 2마리의 암탉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삶은 달걀이 먹고 싶었는지 암탉이 알 낳기 전 꼬꼬댁 보채는 소리를 제일 먼저 알아듣고 암탉 곁에 지키고 있다가 냉큼 갓 낳은 따뜻한 달걀을 손에 넣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달걀을 삶는 것이 문제입니다. 밥솥에 넣어볼까, 국솥에 들려뜨려볼까, 밥 뜸들이려고 괄한 불을 긁어낸 아궁이의 재 속에 파묻을까. 어느 것이나 다 쉬운 듯 하면서도 몰래 하려니 어려워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쩔쩔매고 있는 사이에 한매의 다부진 알밤이 뒤통수에 2번 와 박히면 봄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품 안에 감춘 달걀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한 번도 삶은 달걀을 못 먹어본 것은 아닙니다. 여름밤 모닥불 속에 파묻었다가 알맞게 익었을 때쯤 살짝 꺼내어 시냇물에 식혀서 까먹은 달걀의 맛은 너무 급히 먹느라 목이 메어 오랫동안 딸꾹질이 났다는 것밖에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봄매는 닭장을 깨끗이 치우고 2마리의 암탉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매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걀을 훔쳐 먹으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제법 엄포를 놓을 생각도 합니다. 어둑어둑해서야 한매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한매는 한층 의젓해졌습니다. 봄매는 이런 오빠가 속으로 은근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빠, 나 오늘 암탉 타왔다? 봄매의 어리광 섞인 보고에 한매는 대답이 없습니다. 닭장 쪽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마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고 생각하면서도 봄매는 섭섭합니다. 오빠, 내 달걀 훔쳐먹으면 가만 안 둘 거다. 알았지? 닭재 훔쳐먹으면 뜻밖의 대답에 봄매는 깜짝 놀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는 한매의 태도입니다. 조금도 농담을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반장 노릇할 때처럼 늠름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해 보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매는 그 말만 하고 획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봄매는 이상스럽게 여긴 것에 대해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봄매는 어슴풀에 잠이 들다 말고 푸드덕대는 닭의 날갯짓 소리와 다급한 비명소리를 듣고 봉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매가 양손에 하나씩 암탉의 날개죽지를 잡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녁 때 한매가 한 말은 정말이었던가 봅니다. 세상에 그렇게 치사한 오빠도 있을까요? 봄매는 노여움으로 목이 메고 손발이 떨립니다. 봄매는 크게 악을 써 집안 식구를 모두 깨워 동생 닭을 훔쳐먹으려는 치사한 오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매는 악을 쓰지 못합니다.
닭 도둑질 하려는 사람치곤 한매의 태도가 너무도 의젓하고 또 어딘지 쓸쓸해 보여서입니다. 오빠,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본매는 겨우 그 소리를 모기소리처럼 가냘프게 냅니다. 그래, 안 그러마. 한매는 어른처럼 굵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니 천천히 닭을 닭장 속에 넣어주고 뜰 아랫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밤도 그런 일은 계속 됐습니다. 차라리 달걀을 훔쳐먹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본무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알을 낳으면 제일 먼저 오빠 삶아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삶아줄게. 본매는 드디어 그렇게 애걸까지 했습니다. 누가 그까지 삶은 달걀 먹고 싶댔어? 한매는 그 전에 본매가 달걀을 훔쳤을 때 하던 것처럼 본매의 골통에 알밤을 한 대 먹이고 가버렸습니다. 한매는 기어코 닭을 잡아먹어야만 직성이 풀릴 모양입니다. 본매는 이런 일을 어른들한테 일러바쳐 한매를 혼나게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그러려면 망설여졌습니다. 보나마나 어른들은 한매를 나쁜 사람 취급할 텐데 본매가 본 한매의 태도는 조금도 나쁜 짓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닭을 훔치려는 한매의 태도는 번번이 반장 노릇할 때처럼 의젓하고 또 어딘지 쓸쓸해 보였던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까짓 거 훔쳐먹도록 내버려 둘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니 가을에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일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매는 그것을 단념하는 괴로움을 도저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매는 밤마다 설친 단잠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많이 수척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어른들은 한창 농사가 바쁜 철이어서 본매가 달라진 것을 알아볼 만한 마음의 빈자리가 없습니다. 본매는 문득 문 선생님하고 의논하고픈 생각이 났습니다. 재작년 한매가 중학교를 갈까 말까 혼자서 생각하고 망설이느라 매일매일 신경질만 부리다가 어느 날 문 선생님과 의논하고 와서는 단박 명랑해져서 중학교에 가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빠가 암탉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떡하면 좋죠? 한매가? 네. 임마, 그건 오빠가 널 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바보 같으니라고. 아니에요. 매일 밤 그러는걸요? 본매는 자기도 모르게 울먹이며 그동안에 있었던 한매의 수상한 짓을 낱낱이 문 선생님께 고해 바쳤습니다. 문 선생님은 본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읍내에서 닭을 사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문 선생님은 마치 닭 장수처럼 닭을 30마리씩이나 쳐놓은 커다란 닭장을 자전거 꽁무니에 싣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다가 한매를 만났었습니다. 너 잘 만났다. 자전거 꽁무니 좀 밀어라. 여느 때 같으면 밀라고 할 때까지 있을 한매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급한 볼일을 보러 가고 있던 모양으로 고개만 꾸벅하고 길가로 비켜서려는 한매에게 문 선생님은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한매는 마지못해 자전거를 고개 위까지 밀어주고 나서 이마의 비지땀을 씻는 문 선생님을 딱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닭장수는 그만하시장코. 임마, 1년에 한 번씩이야.
할만해. 문 선생님은 한매의 말을 선생님의 수고를 마음 아파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볍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의 한매의 어두운 마음과 무관한 것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날 수업이 파한 후 문 선생님은 읍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 고개 중 제일 높은 고개 위에서 한매를 기다렸습니다. 한매는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고개 아래에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좀 쉬어가려무나.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시켰습니다. 한매가 말없이 문 선생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 공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그래, 선생님은 다 안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나무라진 말아라. 네, 염려하지 마세요.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본매의 암탉뿐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30마리의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것은 독한 마음이고, 독한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해칠 뿐이란다.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나달을 팔아 보낼 수도 있어요.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노자 삼는 일만은 막아야 해요.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고, 너는 그때 그 일에 열성이었는데.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없겠니?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문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후 2년 동안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3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해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아참, 넌 거기서 뭘 보았니? 깜짝 놀랄 재주 부리기 쇼라는 걸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연장도 없이 입 하나로 이 세상의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매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매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 아저씨는 얼마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트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계란 흰자위는 입 아귀로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한 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